사연을 읽어볼게요. 결혼한 지 2년 차입니다. 신혼은 지났지만 신랑과 나름 사이좋고 별 트러블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정도 전에 시누이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원래 경기도권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 집 계약이 끝나기도 했고 이젠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올라왔어요. 근데 시부모님이 원룸 건물 하나 갖고 계시는데 그곳이 저희 집 근처예요. 걸어서 10분 정도. 빈방 없음. 10월에 월세 사시는 분이 방 빼신다고 그 방을 신우가 산다고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얘기가 끝난 상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10월까지만 신우 방 하나 내달라고. 저희 집은 방 3개이고 안방, 옷방, 컴퓨터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컴퓨터방은 거의 사용 안 하고 잡다한 것들이 있고요. 폰으로만 생활하다 보니 사용 안 해요. 그 방을 신우가 쓰게 하자고. 부탁이 아닌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이 집 얻을 때 시댁 지원 없었어요. 시부모님 원룸 건물 지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빚이래요. 월세 들어오는 거 다 은행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결국 친정에서 2억 5천 지원해 주셔서 이 돈과 신랑 저 모은 돈에서 대출 없이 집어넣고요. 친정에서 지원해 준 이유가 대출 받지 말라고. 그리고 매월 50만 원씩 5천만 원은 갖기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2억 지원해 주셨네요. 결혼할 때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건물이 다 은행 빚으로 한 거라 지원을 못 해준다. 대신 우리 노후는 알아서 할 테니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라. 너 시집살이 걱정하지 말아라. 난 너네 신경 안 쓴다. 너네만 둘이 알아서 잘 살면 된다. 였어요. 결혼 후 지금까지 시댁에 생활비 드린 적 없고 명절, 생신, 어버이날 용돈은 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같이 안 살아서 그런지 시집살이 그런 거 없었어요. 명절 때도 음식 같이 하시고. 제가 며느리로서 스트레스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시누이 방을 내달라니 솔직히 짜증나고 싫었어요. 처음엔 제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았고 또 얼마나 신경 써야 할 것이며 해서 싫었는데 지원 한 푼 없으셨으면서 시어머니가 방 하나를 달라 말라 하시는 것에 화가 나더라고요. 너네 빈방 하나 남는 거 그거 줘라.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신우랑 친하지도 않아요. 명절 때 인사 정도만 해요. 음식 먹으면 방에 들어가고 갈 때 되면 인사하고 평소 연락 안 하고요. 그렇다고 신우짓 하는 스타일은 더더욱 아니고 여우 스타일도 아니고 아예 대화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어머님이 전화 오셔서 제가 너무 당황했고 저는 별소리도 못한 채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 드린다고 했어요. 바로 신랑한테 톡 보내니 신랑은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난리가 났거든요. 바로 전화가 와서는 신랑과 신우는 사이좋은 남매가 아니에요. 신랑이 저랑 연애 시절 하는 말이 그때 비만 얘기가 나왔는데 신랑이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비만이 되는 경우는 이해하는데 본인이 쉴 새 없이 먹어서 살 뺄 노력 없는 비만들은 이해가 안 가. 라면서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게 내 동생이야. 이러더라고요. 암튼 신랑은 동생을 엄청 이해 못하는. 그러면서 불쌍하기도 하다고 말끝을 흐리고. 솔직히 처음 시댁 인사 갔을 때 좀 놀라긴 했어요. 단순한 뚱뚱 정도가 아니에요. 암튼 신랑이 그날 바로 시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안 된다고 했고 바로 시어머님이 저한테 전화 오시고 몇 날 며칠을 전화하시는데 저는 신랑이랑 통화하라고 하고 그러다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신랑한테 방수이 그래도 네 동생인데 불쌍하지도 않냐? 이제야 서울도 오고 사람답게 살겠다는데 그거 하나 못 도와주냐고. 몇 달이면 되는데 그게 힘드냐? 라네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시는데 충격적인 게 저한테 그래도 내 자식 흠이라 너한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마음의 병 때문에 서울이 싫어서 경기도에 가서 혼자 쥐죽은 듯 살았다. 내용인즉슨 학창시절 때 항상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받았대요. 비만 때문에. 그 후 대학 입학해서도 이어졌고 결국 학교도 그만두고 경기도 간 거라고. 혹시나 아는 동창 마주칠까봐. 이제야 일도 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서울 오는 건데 뭐 결론은 그렇게 해서 저번 달부터 저희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는데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식탐 있는 것도 아닌데 절 그렇게 만듭니다. 신우가. 저는 늘 일요일에 일주일 동안 먹을 반찬을 만들고 밥을 대량으로 2번 해서 밥쿡에 담아 냉동실에 얼려둬요. 신랑이랑 둘이 살 땐 20개씩 만들어놨는데 신우 오고 나선 40개씩 만들어놔요. 전에 20개씩 만들어 놓을 때도 밥은 항상 남았고요. 아침 먹고 회사에서 점심 먹고 제가 저녁은 거의 안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 아침은 꼭 챙겨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하루 일이 안 돼요. 신우 오고 40개를 해놓는데도 목요일쯤 되면 밥이 부족해요. 솔직히 밥국 용기가 작긴 해요. 햇반 작은 거 분량. 아니 그래도 40개를 해놓는데 목요일 아침에 밥이 떨어지는 게 말이 되나요? 신랑은 많이 먹어봤자 2개입니다. 그것도 저녁만 먹어요. 저는 늘 하나 먹고 아침만 먹고 저녁은 주말만 먹는데 재택근무라 집에 있는 신우가 한 끼에 2-3개씩 먹어도 남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먹었던 그릇도 치우지 않아서 보니까 어쩔 때는 밥국 용기가 13개 겹쳐있더라고요. 게다가 반찬은 정말 딱 이틀 가더라고요. 살면서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산 적 없는데 이젠 반찬도 종종 삽니다. 제가 손이 큰 편이라 많이씩 한다고 하는데도 이틀이면 없어져요. 짜증나서 고추참치 5개 든 거 2줄이랑 김 36봉짜리 사다 놨더니 이것도 하루 이틀이면 없어져요. 저는 입도 못 대고 과일 우유는 전날 사면 다음날 구경도 못 하고요. 집에서 하루 종일 먹기만 하는 건지 소파에 과자 부스러기, 식탁 위에 배달 음식, 하다못해 욕실에 초콜릿 껍질까지 온 집안에 음식 먹은 흔적을 남깁니다. 국은 한 솥씩 매일 끓여요. 제가 아침을 꼭 먹어야 해서 일부러 안 해놓으면 제 손해이기도 해요. 집 주변 회사 주변은 아침에 오픈하는 식당도 없고 편의점 김밥도 못 먹겠고 돈 몇 푼 든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침에 밥 먹으려고 보면 먹을 게 없으니 짜증이 나요. 전날 과일, 우유, 빵 등등 이것저것 주문해놔도 다음날 퇴근하면 없어요. 주말엔 거의 시켜 먹는데 원래대로라면 짬뽕 하나 짜장면 하나 탕수육 소짜 시켜도 탕수육이 남거나 배부른데 신우 오고 나선 탕수육 대짜리, 짬뽕 하나 짜장면 2개 이게 기본이고 여기서 요리 하나 더 시켜요. 먹는 것도 와 탕수육 조각도 큰 걸 2-3개씩 먹어요. 군만두도 본인 짜장면 먹기 전에 다 먹고 양장피는 그릇 가져와서 정말 거의 다 가져가고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걸로 보입니다. 밥맛 떨어져서 젓가락 내려놓고 저는 또 굶어요. 저번엔 하도 짜증나서 밥이랑 반찬 안 했더니 뭔 배달 음식들을 시켜 먹곤 그걸 그대로 식탁 위에 두고 재활용도 안 하네요. 몇 개씩을 시킨 건지. 그거 치우는 것도 일이에요. 신우한테 벌레 꼬이니까 먹은 음식은 바로 치워달라고 했는데도 네, 이 한마디가 끝이고요. 얘기를 해도 한기로 흘리고 네. 한마디 하고 문 잠그고 방에 들어가요. 사람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사람 미쳐요 정말. 신랑한테 얘기하면 신랑이 문 쾅쾅 두들기고 나오라고 해도 모르세고. 이젠 제가 신랑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신랑이 목소리가 커요. 전에 신우가 먹은 것들 안 치워서 얘기한다고 나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 잠그고 안 나오니 소리 지르고 옆에서 시끄럽다고 찾아왔어요. 이후로는 제 선에서 얘기하려고 해도 듣지를 않으니 아니 대화 자체를 시도를 못해요. 신랑이 늦퇴근이라 그 시간까지 안 치우면 정말 날파리 끓고요. 그래서 결국 내 목. 새벽에 라면은 또 언제 끓여 먹은 건지 냄비도 식탁 위에 그대로. 컵라면도 국물 남은 그대로 올려놓고 채소 설거지통에 담궈놓지도 않아요. 피자 시킨 것도 빈 박스 그대로 놓고 양념치킨 혼자 시켜 먹고 양념소스 남은 거 박스 그대로 창틀에 둬서 날파리 끓게 하고 신랑이 뭐라 하고 소리 지르면 방문 잠그고 시어머니께 전화해요. 주말에 족발 특대 하나랑 보쌈 하나랑 리뷰 이벤트로 막국수 사이즈업까지 해서 시켰는데 저는 보쌈 막국수 안 땡기고 족발만 땡겼거든요. 근데 저는 족발을 차갑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작은 그릇에 몇 조각 담아서 랩해서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제 할 일 하고 씻고 왔는데 냉장고에 족발이 사라졌어요. 저 그때 보쌈 막국수에 손도 안 댔어요. 그 족발이 제 저녁이었고요. 그리고 특대 시켜서 양이 어마어마했고 저 먹을 거 조금 담아놓은 건데 신랑은 안 먹었다고 하고 신랑이 신우방 여니 그 방에 그 빈 그릇만
신랑이 열받아서 소리 지르고 저는 말리고 신우 울고 시어머님 또 전화 오고 족발 사건으로 시어머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먹는 걸로 사람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데 열받아서 다다다 말씀드렸어요. 아가씨는 어쩜 사람이 그래요. 본인이 먹은 음식 치운 적도 없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아가씨만 입이에요? 어쩜 같이 사는 사람 생각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이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방 비워줬으면 좋겠네요. 스트레스로 회사일까지 힘들 정도예요. 최소한 본인이 먹은 음식은 치워야 하지 않나요? 한 번도 치운 적이 없어요. 퇴근하면 치우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방순이한테 얘기하마. 이제 본인이 먹은 건 알아서 치울 거다.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낼 테니까 방순이 먹는 걸로 타박하지 말아라. 라길래 신랑이랑 통화라고 끊었고 신랑은 본인 동생한테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문 잠그고 안 나오고 있네요. 어머님도 계속 전화 오고 아마도 내일은 오실 것 같아요. 내일 또 오셔서 눈물바람 하셔도 저는 같이 못 산다 할 것이고 신랑이 받아들이자고 하면 저는 친정에 가 있을 생각입니다. 신랑은 아마도 나가라고 할 것 같긴 해요. 전화야 차단하면 되는데 집에 찾아오시니 미칠 것 같아요. 신우 오고 나서 제가 회사에서도 요즘 왜 그러냐고 직장 동료한테 들을 정도로 날이 서 있어요. 답답하고 정말 계속 같이 살다간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계속 시어머님이 신우랑 요구하시면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그냥 친정 가 있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엄마가 속상해하실까봐 걱정되고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내용 추가해요. 신우가 같은 경기도권인데 그간 자취했던 이유는 아버님과의 트러블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신우가 비만이다 보니 답답해서 늘 살 빼라고 잔소리하고 식사 때도 항상 한마디씩 해요. 명절 때 저 있는데도 계속 뭐라 하시고 시아버님 호통치시는 수준입니다. 그에 반해 시어머님은 너무 오냐오냐식이고요. 저희 집에 오셔서 신우가 학창시절에 따돌림 당한 얘기를 하실 때 내가 보고 있으면 애가 타는데 어쩌겠냐. 음식을 줄이지 못하는데 그러시면서 아무래도 네 옆에 있으면 자극 좀 받아서 살 좀 빼지 않겠냐? 라고 하셨어요. 저는 몸짱 이런 수준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흔녀입니다. 신우가 자취했던 곳 보증금도 있고 다른 곳에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여유는 있는데 일부러 저희 집에 보낸 것 같아요. 저한테 책임을 넘기는 것보단 누군가랑 얘기도 좀 하면서 신우의 변화를 기대한 건 아닐까 하는 혼자서는 늘 그대로이니 솔직히 어머님 오셔서 얘기했던 날 신랑은 끝까지 그냥 본가나 데려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왕따 당했었단 말에 너무 짠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정말. 신우가 직장 생활을 해본 적 없이 밥벌이는 재택근무로만 해왔어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디자인 그런 쪽이요. 꾸준히 일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시어머님이 도움을 주셨는지까지는 모르겠고 게다가 여지껏 친구 한 명 없었대요. 인간관계를 갖고 산 적이 없어서 그런가 눈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오냐오냐 키우신 어머님도 문제고요. 최소 본인이 먹은 음식들은 치워야죠. 이런 것들은 시키지도 않으셨으니 명절 때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남편이 하는 말이 예전에 다이어트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문제래요. 살이 점점 커져간다고. 이건 찌는 수준이 아니라고. 여지껏 신우 다이어트 시도하는 거조차 못 봤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땐 혼자서는 무리예요. 병원 도움을 받아야지. 게다가 절대 의지도 없어 보이고. 저는 살보단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고 싶어요. 사람이랑 대화 자체를 피하고 매일 그 방에 문 닫고 혼자만의 세상에 사는 사람인데 언제까지 저러고 살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한테 대들고 싸가지 없게 말하지도 않아요. 대답이라고는 네. 조그맣게. 그리고 유일한 대화가 언니, 이거 조금 먹어도 돼요? 이럴 때인데 말투가 온순해요. 정말 쓰면서도 답답합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돈 빼기든 천이든 무조건 싫어요. 제가 너무 지쳤어요. 이 짜증이 회사에서도 이어지니 죄 없는 후배한테 신경질적인 상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성격 파탄자가 되어가는 기분입니다. 댓글입니다. 월 100 보내줄 정도인데 서울에 혼자 지낼 원룸 하나 못 구한다고요? 핑계 갖고 쓰니한테 떠넘긴 것 같은데요? 그냥 앞으로 안 보고 살 생각으로 집 빼고 이사를 간다고 하든 짐 빼고 세 준다고 하든
부동산에 내놓을 거라고 나가라고 하셔야 할 듯해요. 10월이면 앞으로 3개월 이상 남았는데 제명에 못 살 듯요. 그리고 그때 나간다는 것도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님, 제일 효과 좋은 건 시어머니 오셨을 때 친정부모님 부르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뻘말할 때 친정아버지 불러가지고 새 출발하는 애들 편하게 살라고 2억이나 지원해줄 때 시댁은 뭐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딸한테 사돈딸 수발들라고 보냈나요? 양심이 있어야죠. 이런 양심 없는 집안인 줄 알았으면 내 딸 이런 집안에 결혼 안 시켰어요. 내가 보태준 집에 신혼집에 신우랑 같이 사는 것도 기가 찬데 밖에서 일하는 새언니한테 밥 해놓고 기다리지는 못할 망정 밥 받아먹고 뒤처리도 안 하고 사돈은 이런 사정 알고 있으면 딸내미 교육을 시켜야지 여기서 무슨 행패예요? 라고 한번 질러줘야 됩니다. 시어머님이 계속 요구하시면 이혼할 거라 말씀하세요. 다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남편도 내보내세요. 진심이라는 걸 아셔야죠. 신우한테 경고를 몇 번이나 했는데 그냥 한번 모진 사람 되세요. 님이 살아야죠. 신우 걔는 답이 없어요. 당장 내보내. 딱 봐도 시댁에서 처리 곤란하니 핑계대고 거기 눌러앉게 하려는 심보임. 10월까지면 시댁에 내려가서 살아야지 거길 왜 들어가? 추각을 보니 순이도 진짜 별로네요. 신우이한테는 세게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남편이 나서면 뜯어말리면서 회사 가서 짜증내는 건 뭔가요? 공과사 구분 못하고 왜 엄한 데다 화풀이해요? 쓴이 짜증 받아내는 후배는 욕바지인가? 무슨 죄로 집안 문제 제대로 해결 못하고 신우 뒤치다거리 자발적으로 한 쓴이 스트레스까지 받아줘야 하냐고요. 그 에너지로 신우한테 뭐라 하던지 짐 싸서 내던지기라도 했으면 진작 해결됐을걸 더럽게 미련하시네요. 보태준 거 없는 시모 신우는 무섭고 직장 동료 후배만 만만한가요? 님이 집을 왜 비워줘요? 먹고 안 치우면 먹이질 마셨어야죠. 배달 음식 먹고 쓰레기 쌓아두면 대신 치울 게 아니라 당장 나와서 치우라고 난리쳐야지 거기서 남편은 왜 말려요? 남편도 지가 안 치우고 님이 치우잖아요. 그거 암묵적 동의예요. 몇십 년 함께 산 동생 어떤지 모를 것 같아요? 자기가 먹은 거 치우는 건 기본 도리인데 뚱뚱하다고 왕따 당했다고 불쌍한 척 남의 집 차지하고 부려먹는 걸 왜 사람 취급해줘요? 자식 교육 하나 못 시킨 시부모가 사과하고 딸 데려다 사람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나갈 생각하지 말고 당장 친정부모님 소환하세요. 님 친정부모님은 목돈 쥐어주며 시집 보낸 딸이 이렇게 식모처럼 사는 거 아세요? 아니, 뚱뚱하고 많이 먹는 건 그렇다 쳐도 처먹고 안 치우는 건 진짜 인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님? 뇌에도 지방이 꼈나? 나이 먹고도 정신 못 차리고 얼굴 두껍네. 비만이 원인이 아니라 트라우마에 우울증 생겨서 히키코모리가 됐고 그걸 먹는 걸로 풀어서 비만이 되는 걸 텐데 100만 원 줄 돈 있으면 정신과 입원해서 우울증 치료부터 받게 하는 게 좋을 듯해요. 정서적으로 지지받은 경험이 없어서 부모도 부모답지 못해 남매 사이도 안 좋아 친구도 없다하니 동굴에서 웅크리는 상태로 10여 년 살아온 듯요. 정서적으로 지지받는 경험을 보통 사람은 최초의 부모로부터 받거나 남친 배우자로부터 받으면서 성장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을 정서적 지지하는 게 일반인은 정말 쉽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님에게 바라는 친구처럼 비슷한 또래의 여자 사람으로서 건강한 삶의 분보기를 신우가 배우기를 바라는 점, 인간적인 교류를 가족으로 남아 배우길 바라는 점, 그건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상담자나 정신과 의사가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들은 말인데요. 환자의 행동에 대한 이유와 그걸 약물과 상담을 통해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훈련받은 전문인이 바로 정신과 의사들이에요. 시모가 바라는 역할은 일반인이 못합니다. 뜻은 좋았으나 시모도 못하는 걸 무슨 수로 며느리가 한답니까? 님도 좋은 뜻으로 집에 들였으나 인간적인 한계가 왔다고 말씀하세요. 100만 원 줄 돈 있으면 이번 치료를 추천합니다. 비만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 건강을 위해 병원에서 규칙적인 식사, 잠, 일상 활동을 경험해야 좀 사람답게 살 용기를 배웁니다. 식탐과 비만은 마음이 해결되어야 순차적으로 나아질 문제이고요. 어떻게 될런지 나중에 후기 꼭 적어주세요. 후기입니다. 글을 올리고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네요. 하나하나 다 정독해서 읽어봤어요. 좋은 말씀들, 안 좋은 말씀들 상관없이 하나하나 다 저에게 와닿았어요. 이번 치료하라고 장문에 댓글 달아주신 분 감사하네요.
저 댓글을 보고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해서 시어머니에게 신우이 정신과 입원 치료를 말씀드려봤어요. 전화로 어머니, 아가씨 말이에요. 정신과 치료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평범한 사람도 정신과 많이 가요. 우울증은 심각한 병이 아니라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아가씨 상태가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평범하지는 않잖아요. 뭐? 그럼 방순이가 정신이 나갔다는 거냐?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해? 아니 어머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두면 아가씨는 더 심해질 거예요. 저도 이대로는 못 살겠고요. 간단한 약물로도 치료될 수도 있어요. 심각하면 입원해야겠지만요. 헛소리 하지 말어. 아니 어머니, 그럼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상담 정도는 받아볼 수 있잖아요. 시끄러. 애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건데 그런 걸로 이상한 사람 취급이나 하고. 너도 참 못돼 처먹었다. 시어머니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남편과 이야기해보니 남편은 조금만 참으라고 조만간 어머니한테 보낸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난주 주말 남편이 출장이라 신우이와 둘만 같이 있었어요. 점심때쯤 신우이가 와서 그러더군요. 언니 배고파요. 뭐 시켜 먹어요? 그럴까요? 뭐 먹고 싶어요? 오늘은 깔끔하게 중국집 어때요? 깔끔하게요? 뭐 드시고 싶은데요? 먹고 싶은 거는 많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볶음밥도 먹고 싶고, 우동도 먹고 싶고, 군만두도 먹고 싶고, 물만두도 먹고 싶고, 잡채밥도 먹고 싶고, 깐풍기도 먹고 싶고, 깐풍육도 먹고 싶고, 라조기도 먹고 싶고, 라조육도 먹고 싶고, 유린기도 먹고 싶고, 양장피도 먹고 싶고, 난자완스도 먹고 싶고, 유산슬도 먹고 싶고, 팔보채도 먹고 싶고, 깐쇼새우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죠.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살 수는 없어요. 하나만 골라요. 언니 하나만 드실 거예요? 에이, 하나는 야박하다. 언니 하나만 드실 거면 저 2개 먹을게요. 3개는 시켜야 서비스로 군만두가 나오니까. 제가 배고파서 2개 시키는 게 아니라 군만두 때문에 2개 시키는 거예요. 뭐 드실 거예요? 저는 간짜장이랑 하나 뭐 먹지? 언니 뭐 드실 건데요? 짬뽕이요. 그러면 저는 간짜장이랑 잡채밥 먹을게요. 알았어요. 시킬게요, 그럼. 중국집이죠? 여기 짬뽕 하나랑 간짜장이랑 잡채밥 배달 부탁드려요. 네네, 일반으로요. 아니 언니, 요즘 누가 일반으로 시켜요? 아저씨, 전부 다 곱빼기로 보내주세요. 아가씨도 참. 30분 뒤 중국집 음식들이 도착했고 우리는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신 들린 줄 알았어요. 신우이는 제가 비닐랩을 뜯기도 전에 본인 음식들을 반 이상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젓가락을 먹고 2번째 젓가락을 뜰 무렵 신우이가 언니 왜 이렇게 못 먹어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프면 잘 안 들어가죠. 입으로는 저렇게 말하면서 손으로는 제 짬뽕을 젓가락으로 집어왔습니다. 한 젓가락만 먹을게요. 한 젓가락이 그 한 젓가락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가 집어간 제 짬뽕 그릇을 보니 국물만 남아있었습니다. 면을 한 줄도 안 남기고 싹 다 가져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 얼굴에 짬뽕 그릇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퍼부었어요. 야, 남의 거 뺏어먹는 주제에 적당히 처먹어야 될 거 아냐? 네 입만 입이야? 이거 네가 10원이라도 보탰니? 나도 한 젓갈밖에 못 먹었어. 근데 그걸 다 가져가네. 야, 내 한 젓갈 네 한 젓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나는 금방 네가 최영만인 줄 알았어. 뭔 손이 그렇게 커? 먹방 유튜버야 뭐야? 푸드파이터도 그렇게 남의 것은 안 뺏어 먹어. 그리고 단무지는 안 뜯냐? 둘이서 먹을 때는 단무지부터 뜯고 같이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내가 단무지 뜯고 있을 때 너는 처먹기만 하냐? 야, 그리고 너 머리 쓰더라. 내가 어제 군만두 먹은 거 알고 내가 군만두 손에 안 댈 거 뻔히 하니까 너 군만두는 거들떠도 안 보대? 어차피 네 거니까? 야, 정도껏 해야지. 간짜장 잡채밥 곱빼기로 처먹고도 내 짬뽕을 처먹냐? 너 솔직히 지금 짬뽕 국물에 밥 말아 먹고 싶지? 짬뽕 국물 바닥에 흘린 거에 비벼 먹어. 라고 푸포수처럼 퍼부었습니다. 저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나봐요. 그 순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필름이 끊기더라고요. 머릿속에 있던 나쁜 생각들이 터져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며칠간 친정에 가 있으려고 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전화 오는데 전화는 받지 않으려고 해요. 찾아와서 빌고 빌어서 신우이 집에서 나가게 하면 들어가려고요. 하루도 같이 못 살겠어요. 벽지는 빨갛게 물들었어요. 마치 용암처럼. 벽지는 도배를 하든 어쩌든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썰닭입니다. 눈뜬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작업하는데도 역시 시간이 점점 부족하네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9시에 올리는데 아마 이번 영상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